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6일 오후 3시 27분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마다 정치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판사가 정치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양심대로 할까? 판결이 나오면은 정치권에서는 승복할까? 등등. 그러니까 법치와 정치의 경계선이 어디냐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원칙대로 한다면은 법은 정치가 만듭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일단 법을 만들면은 국회는 그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원론상으로 교과서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도 실제로 그게 실현되는 데는 상당한 진통과 시행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법치가 정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법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위정교사 재판에서의 무죄 선고를 놓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 또한 법치와 정치의 균형점을 어디서 잡느냐 하는 것을 주된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법대로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권력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여론이 있죠. 그 다음에 선동된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다 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성숙된 민주주의로 가는 어떤 필수 과정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이병철 변호사가 오늘 좋은 글을 올렸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금 의료 대란에 있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 쪽의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고 가끔 이 에세이를 쓰는데 아주 수준이 높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이 이재명 비리를 조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비리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어제 판결을 놓고 쓴 아주 훌륭한 에세이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진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제 썼네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정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서초동 거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경의를 표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전라도 출신 좌파 빨갱이 판사의 재판이라며 욕설을 퍼부어댔다. 정확히 일주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 형벌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날 서초동 거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하수인이라며 그 판사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의와 양심에 따른 하느님 같은 판결이라며 그 판사를 찬양했다. 진보 좌파 진영과 보수 우파 진영 모두 자신이 원하는 판결이 나면은 법치주의의 승리이지만 그 반대 결과가 나오면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각자 생각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한 가지 기준에서는 동일하다. 자신들의 진영 논리에 맞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만 진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인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정치투쟁의 본질은 좌파 사회주의와 우파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이 아니라 좌파 진영민주주의와 우파 진영민주주의의 투쟁이라고 본다. 양 진영은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모르며 인민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도 뭔지 알지 못한다. 그냥 서로를 향해 저주를 할 뿐이다.
문재인 정권도 검찰을 사냥개처럼 내세워 박근혜 정권 인사들 수백 명을 감옥에 보냈고 좌파 진영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환호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었고 검찰 독재, 사법 독재, 좌파 독재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낳은 사생아인 윤석열 정권은 거꾸로 사냥개 검찰을 풀어 이재명과 민주당 인사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 지지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구금시키고 있다. 그럴 때마다 우파 진영 역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환호한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 역시 검찰 독재, 사법 독재, 우파 독재임이 명백하다. 칼 마르크스와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했다. 자본가 계급이 주장하는 소위 자유민주주의란 그 본질이 자본가 계급만의 자유요 부르주아 독재이다. 공산혁명이 성공하면 거꾸로 프롤레타리아만 자유와 주권을 누려야 하고 부르주아 계급은 제거의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이다. 모택동은 노동자는 소수이고 농민이 대다수인 중국 현실을 감안하여 소위 인민민주독재,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했다. 노동자 농민계급이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공산혁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민만이 나라의 주인이므로 인민민주주의이고 자본가 계급에는 가혹한 독재를 해야 하므로 인민민주독재이다.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와 인민민주독재가 같은 말로 쓰인다는 겁니다. 참 편리하죠. 아무튼 계급의 적에게는 자유란 없고 계급의 적은 독재의 대상에 불과하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노동자 계급 또는 노동자 농민 계급만의 민주주의요. 이를 통상 인민민주주의라 칭한다. 따라서 중국 헌법은 제1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어제 볼테르의 명언으로 알려진 명언을 소개한 바 있다.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그리고 필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나는 이재명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재명과 그 지지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필자는 오늘 서초동의 좌파, 우파 진영들의 집회를 보면서 토크빌의 명언으로 알려진 명언을 떠올려 본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대한민국 30% 좌파 진영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와 30% 우파 진영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진영 민주주의다. 북한,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인민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진영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모택동이 수십만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계급의 적들을 인민재판정에서 처단했던 인민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부들이 검찰과 법원을 앞세워 진영의 적들을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정치적으로 처단하는 진영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독재일 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휘말려 버리면 자유고 민주고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만 있는 거고 박수부대 또는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병철 변호사의 이 논지를 보면 우파가 보수죠. 보수가 좌파를 따라가다가 망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진영논리라는 기준으로 좌와 우, 이른바 진보와 보수가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보수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겁니다. 보수와 좌파는 동급에 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병철 변호사도 분류를 하면은 이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분도 지작금의 보수 세력의 행태를 좌파와 거의 동렬해 놓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 그 앞에 반공을 꼭 붙여야 됩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 세력, 합쳐서 이 보수 세력이 최근에 특히 박근혜 탄핵 이후에 상당 부분 망가졌다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박수부대로 팬클럽으로 전락하면서 완전히 진영 논리의 포로가 돼가지고 망가졌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보수 세력 지도층, 지식인층이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전혀 하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부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매도하면서 2달 만에 국방부로 옮기는 이런 만행을 저지를 때 침묵한 보수진영, 그리고 최근에 의료 대란을 일으킬 때 사실도 헌법도 상식도 무시하는 이런 만행에 대해서 한국의 다수 보수 지도층은 비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박수부대로 전락해가지고 결국 윤석열과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이 말은 니체가 했다는 유명한 말, 괴물과 싸우려다가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괴물 같은 공산주의 세력 또는 좌파와 싸우려다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꼭 지켜야 할 진실, 정의, 자유의 원칙을 포기하고 진영 논리에 가담함으로써 괴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파가 좌파를 닮아서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조지 F. 캐난이라는 미국의 대전략가가 1946년에 당시 주 러시아 미국 대사관 대리대사였는데 유명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롱 텔레그램이라는 별명이 붙은 논문을 통해서 어떻게 스탈린식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아주 전략 문서를 썼는데, 이거 아주 유명한, 이게 대소 봉쇄 정책의 설계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논문의, 긴 논문의 마지막에 인용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공산주의에 이기려면 절대로 공산주의를 닮으면 안 된다. 공산주의적 방법으로 공산주의에 이길 수는 없다. 바로 니체의 괴물과 싸우려다가 괴물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대한 물음을 지금 이병철 변호사는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버리면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